안녕하세요. 어머니, 이 보험만 하나 더 들어주세요. 어머니 건강 챙기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부엌에서 그녀의 전화 통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보험만 유지하면 큰 돈이 들어와요. 그 순간 내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내 며느리는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70대 어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보험 사기 시도, 그리고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일은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아들과 저 단둘이서 세상과 맞서며 살아왔으니까요. 아들은 30에 결혼했습니다. 첫 며느리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소박하고 성실했죠. 손자도 낳아주었습니다. 민춘이라는 이름의 귀여운 남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35이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넛을 잃고 살았습니다. 5살이던 민준이는 엄마를 찾으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민준이는 유치원에서도 적응을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재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권했습니다. 아들도 살아야 했고 무엇보다 민준이에게 엄마가 필요했으니까요. 엄마, 유진 씨라는 분을 만났어요. 민준이도 잘 따르고 괜찮은 사람 같아요. 김유진. 그녀는 38이었습니다. 아들보다 1살 많았죠. 초혼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직에서 일하다가 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유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이 잘 키우겠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게 모시겠습니다. 공손했고 말씨가 부드러웠습니다. 민준이에게도 상냥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방긋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했습니다. 유진 씨의 부모님도 오셨는데 평범한 시골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아들이 전에 살던 아파트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유진 씨는 주말마다 민준이를 데리고 제 집에 왔습니다. 반찬도 챙겨왔고 집안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기력에 좋대요. 어머니, 요새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친딸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민준이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유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학교 생활도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한 법이니까요. 손자가 웃으면 할머니도 웃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채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재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진 씨가 어느 날 제 집에 왔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있었고 아들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며느리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병원 검진일이잖아요. 같이 가요. 사실 그날은 제 정기 검진일이었습니다. 간단한 혈압 체크와 혈액 검사를 하는 날이었죠. 혼자 가도 되는데 유진 씨가 함께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도 잘 다녀왔는데 어머니 이제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검진 결과는 좋았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70세 치고는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카페 잠깐 들렀다 갈까요? 유진 씨가 근처 카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놓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검진 결과 좋으시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유진 씨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고가 많잖아요. 넘어지시거나 혹시 모를 질병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어머니 노후 보장 보험이요. 보험? 나는 의료보험 다 있는데? 어머니 그건 기본이고요. 요즘은 실손보험이랑 사망보험도 따로 들어야 해요. 만약 어머니가 크게 다치시거나 돌아가시면 장례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유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챙겨드려야죠. 이거 하나만 들어두시면 안심이에요. 서류를 보니 사망보험이었습니다. 보험금은 1억 원, 월 보험료는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머니 연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적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만약 돌아가시면 민준이 대학 등록금이랑 저희 생활비로 쓰면 되잖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요즘 장례 비용이 비싸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건 아들한테 말해봐야지. 어머니, 오빠도 알아요. 제가 미리 상의했어요. 오빠가 괜찮대요. 어머니만 동의하시면 돼요. 그날 저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느리가 날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또 보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보험은 사망 보장이고요. 이번엔 암보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암보험 월 25만 원, 사망 시 보험금 8천만 원. 유진아,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나 한 달에 연금이 6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보험료는 저희가 내드릴게요. 어머니 돈 쓰실 필요 없어요. 며느리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보험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세 번째 보험. 어머니, 이건 종합건강보험이에요. 골절, 화상, 모든 상해를 보장해요. 월 35만 원. 사망보험금 1억 2천만 원. 이번엔 조금 의심이 들었습니다. 유진아, 이거 너무 많지 않아? 벌써 세 개째잖아. 어머니,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나중에 어머니 아프시면 저희가 감당 못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자가 왜 다 너야? 아들 이름은 왜 없어? 제가 서류를 자세히 보니 수익자란에 김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오빠 이름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배우자 명의로 하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나중에 어차피 저희 가족 돈인데 누가 받든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들으니 또 맞는 말 같았습니다. 결국 세 번째 보험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보험이 3개나 늘었습니다. 월 보험료만 90만 원이 넘었습니다. 며느리가 낸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진 씨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보험 하나 없으면 안 돼요.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반찬도 자주 해왔고 병원도 같이 가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죽은 보험만 자꾸 드는 걸까? 왜 수익자가 전부 며느리일까? 그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나빴습니다. 며느리가 날 걱정해 주는데 내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유진 씨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다며 잠깐 들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유진이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응, 지금 시어머니 집이야. 응응, 보험 다 들었어. 3개. 총 3억이야. 걱정 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나이가 많으시니까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 보험만 유지하면 큰 돈이 들어와.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니, 유진 씨가 놀라서 전화를 끊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저는 유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걱정스러운 얼굴,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가짜로 보였습니다. 아니, 괜찮아.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보험만 유지하면 큰 돈이 들어와. 그 말의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설마.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 안을 뒤졌습니다. 보험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안방 서랍, 거실 서류함, 부엌 찬장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보험 증서 3개. 하나하나 펼쳐서 읽었습니다. 꼼꼼히 천천히. 첫 번째 보험 사망보험금 1억 원, 수익자 김유진. 두 번째 보험 사망보험금 8천만 원, 수익자 김유진. 세 번째 보험 사망보험금 1억 2천만 원, 수익자 김유진. 총 3억 원. 모두 제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며느리는 정말로 제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들 좀 확인해 주세요. 보험사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고객님, 현재 3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네요. 모두 사망보장보험이고요. 월 납입 보험료가 총 92만 원입니다.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명의자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다고요? 네, 매월 5일에 자동 이체됩니다. 며느리가 낸다고 했는데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인터넷 뱅킹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달 92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총 552만 원. 제 연금이 월 60만 원인데 보험료로만 92만 원이 나갔습니다. 부족한 32만 원은 제 예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예금은 남편이 남긴 돈이었습니다. 1,500만 원쯤 있었는데 이미 200만 원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낸다던 보험료를 결국 제 돈으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그 3억 원을 며느리가 받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70평생 살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첫 며느리가 사고로 죽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슬펐지만 적어도 누군가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습니다. 유진 씨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편찮으세요? 문자가 왔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문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유진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보험 가입한 거 알아? 네? 아, 그거요? 유진이가 엄마 노후 대비한다고. 너 서류 제대로 봤어? 대충 봤는데요. 수익자가 누군지는 알아? 유진이요?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보험료는 누가 낸다고 들었어? 유진이가 낸다고.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매달 92만 원씩. 내 연금이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말이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이 뭔지 알아? 전부 사망보험이야. 내가 죽어야 돈 나오는 보험. 총 3억 원. 내 마누라는 말이야.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빨리 죽어서 3억 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저는 며칠 전 들었던 유진 씨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설마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어. 그리고 보험사에 확인도 했어.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유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넌 아직도 그 여자 편을 들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확인해 볼게요. 분명 오해가. 오해? 3억짜리 오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나가. 내 마누라 데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나가라고 했어. 아들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보험 3개 다 해지하고 싶습니다. 고객님,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예요. 이미 6개월치 보험료를 내셨는데 상관없어요. 당장 해지해 주세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거의 없으실 텐데 괜찮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보험 3개를 모두 해지했습니다. 환급금은 고작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550만 원을 넣고 30만 원을 돌려받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며느리는 제 죽음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됐으니까요. 보험사를 나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 씨였습니다. 어머니, 왜 보험을 해지하셨어요? 벌써 알았나 봅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갔나 봅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해지하면 안 돼? 어머니, 그게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어머마. 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아들한테서도 떨어져.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시도입니다.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발까지는 아들이 있어서. 하지만 이런 일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법적인 보호 장치는 마련해 두셔야 해요. 변호사는 몇 가지를 조언해 주었습니다. 첫째, 유언장을 새로 작성할 것. 둘째, 재산 관리를 명확히 할 것. 셋째,
며느리와의 모든 금전 거래를 중단할 것. 저는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새로 썼습니다. 기존 유언장에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새 유언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재산은 손자 민준이에게 신탁한다.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변호사가 관리하며 아들과 며느리는 이 재산에 손댈 수 없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며느리 김유진은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유언장을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보험도 해지하고 변호사까지 만났다고. 그래, 만났어. 유언장도 새로 썼어.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유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엄마, 제발. 유진이 말로는 엄마를 진짜 걱정해서. 됐어. 난 내 집에도 안 갈 거고 너희도 내 집에 오지 마. 민준이만 가끔 보내.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CCTV로 확인하니 유진 씨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오해예요. 유진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보험도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 노후 대비라면서 왜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했어? 제가 문 안쪽에서 말했습니다. 그건 세금 때문에. 세금? 거짓말하지 마.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어. 배우자 명의로 해도 세금 똑같아. 그리고 보험료 내가 낸다고 했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던데? 그건 나중에 제가 드리려고. 6개월 동안 550만 원. 언제 갚아줄 건데? 유진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화로 한 말 다 들었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보험만 유지하면 큰돈 들어와. 이게 뭐야? 어머니, 그건 넌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 인정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이 어떤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월급으로는 생활도 빠듯해요. 민준이 학원비, 집 대출. 어머니는 편하게 혼자 사시지만 저희는 빚더미예요. 그게 내 잘못이야? 어머니 재산이 얼마예요? 이 빌라도 있고 예금도 있고.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요. 조금 일찍 받으면 어때요? 어머니도 나이 많으시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미리 준비하는 게 뭐가 나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었습니다. 넌 정말. 어머니, 저도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근데 6개월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집안은 돈이 없어요. 오빠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 재산 받을 거 보험으로 미리 받으면 되겠다고. 나가.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살려고 한 거예요. 나가라고 했어. 저는 문을 세게 쳤습니다. 유진 씨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저 화나면 무서워요. 오빠한테도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의심했는지. 그럼 오빠는 제 편 들 거예요. 그래, 내 편 들라고 해. 그래도 상관없어.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무섭고 외로웠지만 적어도 제 자신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민준이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반갑게 안겼습니다. 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민준이 보고 싶었어.
아들은 한쪽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유진이한테 다 들었어요. 그래? 유진이 말이 엄마가 너무 심하게 대했다고. 내가 뭘 믿든 상관없어. 넌 내 마누라 편 들면 돼. 엄마, 그게 아니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유진이한테 물어봤어요. 보험권, 돈 문제 다. 그래서 유진이가 인정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는 놀라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유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엄마를 이용하려 했다고. 저도 충격받았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이 그럴 줄은. 아들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이혼할 거예요. 민준이가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이혼이 뭐예요? 아들이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유진 씨는 처음엔 버텼지만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유진 씨가 가져갈 게 없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이제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유진 엄마는 언제 와요? 처음엔 민준이가 자주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유진 엄마는 이제 안 와? 왜요? 아빠랑 헤어졌거든. 그럼 나는? 민준이는 할머니랑 살 거야. 아빠도 자주 올 거고. 민준이는 어린 나이에도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랑 사는 게 좋아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도 민준이랑 사는 게 제일 좋아. 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놀러 가기도 하고 제게 용돈도 드립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아니야, 넌 내 생활비도 빠듯할 텐데. 엄마가 민준이 키우시는데 제가 이것도 못 드리면 안 되죠. 아들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2번의 결혼 실패, 그리고 어머니를 거의 잃을 뻔한 경험이 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유진 씨는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제 집 앞을 서성이는 걸 CC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였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빌라는 민준이 명의로 신탁했습니다. 예금도 민준이 교육비 명목으로 신탁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유언장도 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만약 내가 사고로 죽거나 의문사하면 며느리 김유진을 조사할 것.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아무도 어르신을 해칠 수 없어요. 그래야죠.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만큼은 내 손으로 지켜야죠. 요즘은 민준이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준이 밥을 챙겨주고 학교에 보냅니다. 오후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엔 민준이 숙제를 도와줍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제일 행복합니다. 어제는 민준이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나 사랑해요? 당연하지. 할머니는 민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나도 할머니 사랑해요. 유진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요.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선택권은 끝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 며느리 유진은 제 돈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지켰습니다. 제 존엄성, 그리고 손자의 미래.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전화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계속 속았을 겁니다. 보험료를 계속 냈을 거고 유진 씨는 제 죽음을 더 적극적으로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고
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아무도 제 인생을 대신 살 수 없고 아무도 제 선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오늘도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리 민준이 최고네. 저녁에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주는 김치찌개. 그래, 할머니가 맛있게 끓여줄게.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제 인생의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민준이와 함께하는,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혼 가정에서의 보험 사기, 그리고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께는 경각심을, 어떤 분들께는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 믿지 마세요. 진심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지키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창작물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 사건, 장소는 허구이며 실존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본 영상은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습니다.